미국 조지아주 한화큐셀 공장. 어제까지 태양광 패널을 찍어내던 라인이 멈췄어. 1000명한테 통보가 갔어.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한국에서 만든 제품인데 미국 세관에서 막혔거든. 이유가 뭐냐면 그 패널 속 폴리실리콘이 중국 신장에서 왔어. 신장. 100만 명 넘는 위구르인이 수용소에 갇혀서 강제 노동을 하고 있는 그곳. 근데 이게 태양광만의 문제가 아니야. 네가 입고 있는 면 티셔츠, 세계 면화의 20%가 거기서 나와.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의 75%가 강제노동 위반 리스크야. 심지어 케첩에 들어가는 토마토까지.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현대판 노예제가 우리 일상 구석구석에 박혀 있는 거지.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건 따로 있어.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볼게. 중국 심장 위구르 자치구. 이곳에 최대 1200개의 수용소가 있어. 100만에서 180만 명의 위구르인이 갇혀 있어. 위구르 성인 인구의 약 12%가 수감을 경험했어. 지금도 50만 명 이상이 정식 교도소나 초법적 시설에 갇혀 있어. 2026년 1월에 유엔 전문가들이 공식 경고를 냈어. 반인도적 범죄 수준의 노예화라고. 중국 정부는 이걸 뭐라고 포장하냐면 빈곤 퇴치 프로그램이라고 해. 그 이름 아래 최소 8만 명이 중국 9개 성의 공장으로 강제 이송됐어. 언어를 빼앗기고 종교를 빼앗기고 전통적인 생활 방식이 통째로 파괴돼. 거부하면 자의적 구금이 기다리고 있어. 선택지가 없는 거지. 근데 이게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야. 네 일상 속에 다 들어와 있어. 태양광 패널부터 보자. 패널의 핵심 원료인 폴리실리콘. 전 세계 생산량의 40%에서 45%가 신장에서 나와. 세계 10대 폴리실리콘 업체 중 9개가 중국 기업이야. 비중국계는 독일 바커 딱 하나. 결과적으로 전 세계 태양광 패널의 95%에 중국산 폴리실리콘이 들어가 있어. 지구를 살리겠다는 태양광 패널이 사람을 착취하는 구조 위에 서 있는 거야. 옷장을 열어봐. 신장산 면화는 전 세계 면화의 약 20%를 차지해. 중국 면화만 따지면 92.8%야. 셰필드 한람대학 연구에 따르면 신장 면화 생산의 85%가 강제노동에 의존하고 있어. 중국 5대 면화 공급사가 반제품 상태로 외국 회사에 넘기면서 전 세계 수백 개 업체로 퍼져나가는 구조야. 식탁도 안전하지 않아. 중국은 세계 토마토 페이스트의 약 40%를 수출하는데 그중 70%가 신장산이야. 네가 먹는 케첩 안에 강제노동이 들어있을 수 있다는 거야. 크래프트 하인즈부터 네슬레, 펩시코, 유니레버까지 72개 국제기업이 연루돼 있어. 전기차 배터리도 예외가 아니야. 리튬 정제부터 코발트 채굴까지 원자재 전반에 강제노동이 깔려 있어. 태양광 패널, 면 티셔츠, 케첩, 배터리. 우리가 매일 쓰는 물건 어디를 파든 강제노동이 나와. 이 정도면 무섭지. 근데 진짜 무서운 건 이걸 막겠다는 법이 있는데 그 법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야. 미국이 만든 칼이 하나 있어. UFLPA,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 2022년 6월에 시행됐는데 핵심이 뭐냐면 신장에서 나온 건 무조건 강제노동 산물로 추정해서 수입을 금지하는 거야. 유죄가 증명될 때까지가 아니라 무죄가 증명될 때까지 못 들어와. 뒤집어진 거지. 바이든 시절에는 이 법이 제대로 작동했어. 2023년 한 해만 15.8억 달러 규모를 차단했어. 그 다음 해에도 14억 달러어치를 막았어. 강제노동 연루기업 블랙리스트에는 144개 기업이 올라갔고 바이든 임기 마지막에는 한 번에 37개를 추가하면서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어. 시행 이후 누적으로 36.9억 달러 규모의 화물을 검사했어. 절반이 넘는 건수가 입국 불허 처분을 받았어. 그런데 트럼프가 들어오고 나서 모든 게 바뀌었어. 2025년 차단 금액이 1.83억 달러로 떨어졌어. 전년 대비 87% 급감. 월간 검사 건수는 더 처참해. 이전 월 평균 428건이었는데 트럼프 집권 후에는 월 14건, 97%가 사라진 거야. 블랙리스트 신규 추가 0건. 법은 살아있는데 숨이 멈춘 상태야. 왜 이렇게 됐냐? 이유가 세 가지야. 첫째, 트럼프가 2025년 4월부터 관세 폭탄을 터뜨리면서 세관 인력이 전부 관세 업무로 빠졌어. 강제노동 검사할 사람이 없어진 거지. 둘째, 중국과의 무역 딜에서 위구르 인권을 협상 카드로 쓰려는 계산이 깔려 있고. 셋째, 유엔 인권이사회 자금 지원까지 끊으면서 인권 외교 자체의 우선순위를 낮춰버렸어. 여기서 진짜 아이러니가 나와. 트럼프는 한국에 25% 자동차 관세를 때렸어.
공정무역을 외치면서. 근데 다른 한 손으로는 강제노동 제품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문을 열어주고 있어. 한 손으로는 관세를 때리고 다른 손으로는 인권의 문을 여는 거야. UFLPA 발의자인 짐 맥거번 의원이 직접 나서서 말했어. 이 법이 의회가 의도한 긴급성과 심각성으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고. 한편 중국에서는 폴리실리콘 6개 업체가 70억 달러 규모의 감산 카르텔을 시도했어.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리려고. 다행히 중국 반독점 당국이 생산 조율, 가격 담합, 시설 가동률 조작을 전구 금지시켰지만 공급망이 얼마나 소수기업에 집중돼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야. 트럼프가 법을 느슨하게 만들어도 한국 기업은 안전할까? 전혀 아니야. 자, 그러면 한화투셀 얘기를 좀 더 해볼게. 타임라인을 따라가 보면 이게 얼마나 빠르게 터졌는지 알 수 있어. 2024년 7월에 에너지 전문 매체들이 한화큐셀 공급업체의 신장 폴리실리콘 사용 의혹을 보도했어. 그리고 딱 1년 뒤 미국 세관이 한국에서 출발한 태양광 셀 7건을 억류했어. 이유는 단순해. 그 안에 들어간 폴리실리콘이 신장에서 온 거야. 공급업체가 블랙리스트에 올라있는 다쿠랑 GCL한테서 원료를 사왔던 거지. 결과는 가혹했어. 미국 조지아 공장 직원 1000명한테 해고 통보가 나갔고 생산 라인이 완전히 멈췄어. 2026년 3월에야 겨우 재가동됐는데 반년이 넘도록 공장이 서 있었던 거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 한화큐셀은 한국에서 만든 제품이야. 근데 막혔어. 메이드 인 코리아가 면죄부가 아니라는 뜻이지. 원재료가 신장에서 왔으면 어디서 조립했든 미국 세관에서 걸려. 한국산이라는 라벨은 아무 소용이 없어. 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원도 똑같은 경고를 했어.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 기업이라면 내 제품의 원재료가 어디서 왔는지 반드시 추적해야 한다고.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어. 이게 한화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삼성은 호주 전략정책연구소가 지목한 82개 글로벌 브랜드 중 하나로 미구르 강제노동 공급망에 연루돼 있어. 애플이나 BMW 같은 기업들이랑 같은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거지. 배터리 쪽은 더 심각해. 시장의 4분의 3이 강제노동법 위반 리스크를 안고 있어. 거기다 2025년에 리튬이 새로 고위험 산업으로 지정됐어. 배터리 업체들한테는 직격탄이야. 태양광에서 시작된 불이 배터리로 옮겨붙고 있는 거지. 숫자 하나만 더 볼게. 미국 세관의 강제노동 차단 대상에서 자동차 부품 비중이 4%에서 86%로 뛰었어. 1년 만에 20배 넘게 늘어난 거야. 태양광 다음 타깃이 자동차라는 거야. 현대차 부품 협력사들도 절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지. 그러면 소비자가 나서면 되지 않냐고? 그것도 허상이야. H&M이 신장 면화 문제를 제기했다가 중국 이커머스에서 전면 퇴출당했어. 나이키도 비판을 받았는데 보이콧 당일 신발이 오히려 완판됐어. 중국의 불매운동은 일주일 만에 사라졌고 매장은 정상 영업으로 돌아갔어. 소비자의 분노로는 이 구조를 바꿀 수 없다는 뜻이야. 심지어 나이키랑 코카콜라는 미국에서 강제노동 방지법이 만들어질 때 법안을 약화시키려고 로비까지 했어. 돈 앞에서는 인권이 뒷전인 거야. 기업도 소비자도 믿을 수 없어. 한화는 이미 한번 터졌어. 다음은 삼성 SDI일 수도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일 수도 있어. 근데 진짜 문제는 이거야. 한국에는 이걸 막을 법 자체가 없어. 지금 한국 기업들 앞에 벽이 3개가 서 있어. 첫 번째는 미국이야. 이미 작동하고 있는 강제노동 방지법으로 신장산 원재료가 들어간 제품은 수입 자체를 금지하고 있어. 트럼프가 집행을 느슨하게 했다고 해도 법은 살아있어. 언제든 다시 조여올 수 있는 거야. 두 번째는 EU야. 2027년 12월부터 강제노동 제품의 유럽 시장 유통을 전면 금지하는 규정이 적용돼. 여기에 더해서 공급망 인권 실사를 의무화하는 법도 2029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어. 유럽에 물건 파는 한국 기업이라면 내 공급망을 처음부터 끝까지 증명해야 하는 시대가 오는 거야. 세 번째는 일본이야. 2026년 2월에 일본 위구르 의원 연맹이 미국 강제노동 방지법의 일본판을 만들겠다고 발표했어. 이미 12개 일본 기업이 심장 연계 중국 기업과의 거래를 끊었어. 법이 생기기도 전에 기업들이 먼저 움직이고 있는 거지. 정리하면 이래. 미국, EU, 일본, 한국의 3대 수출 시장이 전부 강제노동 규제를 세우고 있어.
그런데 한국은 자체 강제노동 방지법이 없어. 국회에 공급망 실사 법안이 발의돼 있긴 한데 아직 통과도 못했어. 직원 500명 이상이거나 연매출 2천억 원 이상인 기업이 대상인 법안인데 심의조차 안 되고 있는 거야. 규제 받기만 하고 규제하지 않는 나라. 그게 지금 한국의 위치야. 한국이 수입하는 강제노동 의심 제품 규모가 연간 2천억 달러야. 이 어마어마한 돈이 아무런 필터 없이 들어오고 있는 거지. 다른 나라들은 문을 닫고 있는데 한국만 문이 활짝 열려 있어. 여기에 하나 더 있어. 중국이 2022년에 국제노동기구 강제노동협약을 비준했어. 매년 이행보고서를 내야 하는데 국제전문가위원회가 이걸 심사하거든. 국제 압박은 갈수록 세질 수밖에 없어. 한국 기업이 준비 없이 이 흐름에 끌려가면 시장에서 밀려나는 건 시간 문제야.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이런 그림이 나와. 신장의 강제노동이 싼 원료가 되고 그 싼 원료가 태양광 패널이 되고 면 피셔츠가 되고 전기차 배터리가 되는 거야. 우리가 매일 쓰는 물건 속에 현대판 노예제가 박혀 있어. 그리고 그 물건을 만든 기업이 어느 날 갑자기 수출길이 막혀. 한화큐셀은 이미 그걸 겪었어. 한국은 지금 미국, EU, 일본의 삼면포위 속에 법도 없이 서 있어. 다른 나라들은 벌써 움직이고 있는데 한국만 멈춰 있으면 다음에 터지는 건 한화가 아니라 한국 경제 전체일 수 있어.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아.